당신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최미자입니다. 올해 78,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젊음을 모두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그날 제 인생도 무너져 내렸죠. 장례식장에서 큰 아들은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고 둘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사연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1년 끝까지 힘겹게 버티던 남편은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죠.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평소보다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보다 차가울 순 없었겠죠. 큰아들 현우는 장례 절차를 주도했고 작은아들 동우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성스러운 아들들이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영안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죠. 집으로 돌아가자니 남편 없는 빈집이 두려웠고 큰아들네 가자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놓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마음을 추스르자. 큰 며느리가 싫어할까? 그래도 이럴 때는 자식 집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큰아들네 아파트 현관 앞이었습니다. 가방을 꼭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 현우가 반갑게 맞아주겠지. 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큰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지 않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거실에서는 큰아들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고개도 들지 않았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고, 어머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알아봐 뒀어요. 큰며느리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둔 돈도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모두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아들이니까 믿어도 된다며 서류에 도장 찍게 했을 때 저는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큰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만 되풀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득 동우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아들이라도 찾아가 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둘째라고 다를까요? 평소 형 말만 듣던 아이인데 거절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상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내가 버린 게 얼마인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어머니로 살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면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수는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런 좁은 방에 누워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창문도 없는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25세 둘째를 낳았죠. 남편은 월급쟁이였지만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꼭 대학까지 보내야 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장사를 시작했죠.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고 아침이면 도시락을 팔았습니다. 점심때는 식당 일을 도왔고 저녁엔 치킨집에서 서빙을 했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우도 연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죠.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의대 등록금에 생활비, 영어학원비에 해외 연수비까지. 살림살이는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남편 월급은 대출이자 갚는데 다 들어갔고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새벽엔 건물 청소, 낮엔 식당일, 밤엔 노래방 도우미까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지? 아들들이 가끔 그렇게 물었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비로 날린 적금, 결혼자금으로 빌려준 전세금, 사업 미천으로 준 비상금까지. 아들들은 끝없이 돈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효도할게, 엄마. 그 한마디면 또 무너졌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들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걸까요? 고시원 벽에 기대어 앉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은 5억이 넘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모두 큰아들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걸. 남편 명의의 집도, 땀 흘려 일구어낸 가게도 모두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걸. 어머니,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 말만 믿고 도장 찍어준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시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저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내일은 또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일주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식은땀을 흘렸고 아침이면 멍한 채로 창가에 앉아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옆방에 사는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 오셨죠.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내가 김치찌개 좀 끓여왔어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더군요. 울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저를 노인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재산 다 빼앗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우리 딸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려고 했지. 난 집문서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았었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 중에서 박영자 할머니는 특별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였던 아들을 둔 분이었는데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최미자 씨, 힘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영자 할머니의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제 상황을 꼼꼼히 듣고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들을 고소해야 하나?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내가 이러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닐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해도 법정에서 다투는 건 너무 지독한 일 같았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아프다고 보채던 모습, 동우가 처음 걸음마 배우던 순간, 그런 기억들이 스치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큰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들의 태도, 남편 장례식에서의 쌀쌀맞은 표정들. 이런 기억들은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죠.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방구석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홀로 눈물만 흘리기를 수십 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것도 결국은 엄마라는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요. 평생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하면서 참고 견디기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결국 자식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쉽게 물러서고 참아왔던 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영자 언니, 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법률 공부를 시작했고, 재산법, 상속법 같은 책을 읽기 시작했죠. 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셨고, 영자 할머니는 법률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저를 도와주셨죠. 미자 씨,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죽은 목숨은 아니야. 영자 할머니의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자 할머니의 조카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은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지만 노인 학대와 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증거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았고, 이제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할머니들은 제게 불꽃 찰매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식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법원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말순 할머니가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아주셨죠. 노인정 할머니들도 모두 함께 와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미자 씨.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분들의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정에서 마주한 큰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둘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큰며느리는 마치 남일처럼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다고. 큰아들은 뻔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출한 증거들, 남편 생전에 제가 모았던 통장 내역, 가게 운영하며 모은 돈들의 흐름, 그리고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작년 추석 때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이 서류들만 도장 찍어주세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아팠던 남편 병원비로 정신이 없었고, 아들을 너무 믿었기에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던 겁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것. 어머니가 치매 기가 있으시니까
큰며느리가 한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미자 씨는 지난달 정밀 검사에서 어떠한 인지장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의료진단서를 제출하자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큰아들 부부는 이미 제주도에 펜션을 샀다는 것, 둘째는 그 대가로 새 차를 받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노인학대이자 사기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장님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재판이 계속될수록 자식들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식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미자 씨. 영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원고, 승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모은 5억여 원의 재산과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자식들은 법적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린 뒤였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노인정 할머니들이 저를 와락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자 씨가 해냈어요. 우리 불꽃 할매가 해냈다. 승소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고시원을 나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노인정 할머니들과 매일 식사도 함께 했죠. 가끔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문자도 보내고 명절이면 찾아오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이란 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요즘은 노인정에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말순 할머니와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영자 할머니와는 매달 한 번씩 법률 상담 봉사를 다니고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그런 따뜻한 가족이요. 제 나이 78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제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오늘도 저는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과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모든 걸 내어주고 비울수록 자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저의 존재마저 지우려 했으니까요. 평생을 모은 재산이 제게는 인생을 걸고 일군 결실이었는데 자식들은
그저 자신들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고 그것은 자식이라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정 싸움을 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웃들,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혈연의 정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돈을 되찾고 집을 되찾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새로운 인연들도요.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상처받은 뒤에도 새로운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노인정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작은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